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아시아 결과 스포일러의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엔딩까지의 설명이란 제목의 일본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아시아가 계속 이슈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서서히 리뷰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지금 미국 오리지널 드라마 위쳐퍼를 내놓으면서 이 드라마의 흥행에 방해가 되는 늘 해왔던 것처럼 다른 콘텐츠들은 부각되지 않게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순위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상대적으로 실행시간이 긴 K 콘텐츠는 실행시간이 짧은 미드와 일본 애니에 비해 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미드와 일본 애니를 누르고 순위 상위권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K 콘텐츠는 미드와 일본 애니보다 3배 정도 많은 시청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피지컬 아시아 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오는 넷플릭스 주간 순위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플리스페트로 순위는 추세를 보는 참고용입니다. 각설하고 피지컬 아시아를 리뷰하는 일본 리뷰 기사부터 살펴보는데 스포일러가 강합니다. 감안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서바이벌쇼 피지컬백 아시아를 시청하세요.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터키,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8개국이 대표 대결을 펼칩니다. 복싱의 전설 매니 파키아오, 일본 야구 슈퍼맨 이토이 요시오, UFC 파이터 로버트 휘테커 등 세계 각국의 톱 선수들이 집결. 각 게임의 규칙과 결과 그리고 최종화까지의 스포일러를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시청한 제 인상입니다. 영토 점령전에서는 제한시간 2분 동안 모르웨이에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가 승리합니다. 즉 팀 전체가 서로 밀고 던지는 격투 게임입니다. 총 3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4개의 링이 있고 2라운드에서는 2개가 있고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한 팀이 이 퀘스트의 승자가 됩니다. 1라운드에서는 호주와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링에 같은 인원으로 재대결을 반복했고 한국과 터키가 승리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일본 대 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력은 균등하고 몇 번을 해도 링에 있는 사람의 수가 같을 것입니다. 재대결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루합니다. 결국 한 번 링에서 내려오면 돌아갈 수 없다는 룰이 적용되고 일본의 오자키 노노카와 한국의 최승현의 1대1 대결이 됩니다. 오자키가 승현을 밀어내고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 오자키와 승현 소녀들의 대결이 너무 뜨거웠어요. 마치 만화 같았습니다. 3라운드는 일본 대 터키입니다. 이토키와 오카미는 고군분투하지만 터키는 거대한 레제프 카라와 가장 강한 여성 야세민 아달로이 기토가 있습니다. 결국 터키가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보너스로 터키는 다음 경기 난파선에서 모든 팀의 매치 카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는 거대한 난파선입니다. 제한시간 20분 안에 50kg의 상자와 20kg의 모래주머니를 얼마나 운반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상자가 특정 지점으로 이동되면 공중 케이블로 운반해야 합니다. 모래주머니를 특정 지점으로 이동시키면 수레를 밀어 운반해야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퀘스트2의 첫 경기는 일본 대 호주입니다. 일본은 20kg의 모래주머니를 많이 운반하는 전략을 내놓았지만 호주에는 175kg의 몬스터와 여러 강자 기록을 보유한 에디, UFC 미들급 챔피언 휘테커가 있어 체력의 차이는 당연합니다. 일본은 20분 동안 총 1820kg을 운반했고 호주는 2100kg을 짊어졌습니다. 호주가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한국 대 태국에서 승리했습니다. 태국의 제임스는 소리를 지르지만 태국은 패배했습니다. 난파선 운반 게임의 경우 운송 방법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이점을 가진 것은 체격이 강한 팀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퀘스트 1과 퀘스트 2는 피지컬이 강한 것이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프로그램 이름이 피지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난파선으로 패한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비슷한 피지컬로 공을 빼앗기 위해 서로 부딪힙니다. 웅덩이에 있는 공을 상대 영토에 넣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1대1 게임과 2대2 게임을 반복합니다. 초반에는 영토 점령전이나 수송전 등 체력 기반 게임이 많은 인상입니다. 체격이 좋은 팀은 크게 유리합니다.
호주 대표의 스트롱맨 에디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에디는 50kg의 상자를 혼자서 쉽게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멤버가 많은 팀이 중후반에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원합니다. 단체전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한 점은 없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서는 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상대팀도 같은 조건입니다. 레슬러인 오자키와 야세미는 여자도 엄청나게 강력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일본이 가장 빠른 패배, 정말 호주에 부딪혔을 때 힘들었다. 호주와 터키가 출전하는 게 얼마나 불평등한지 설명을 하면 우선 신체 능력과 체격으로 아시아인들은 안 된다. 한국 주체이기 때문에 중국만 부르지 않은 것은 너무 나이스다. 이것은 진지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퀘스트2 난파선 한일 개인 랭킹, 전원이 로프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 남자 아모티, 스태미나, 파워 어느 쪽도 밸런스가 좋다. 피지컬 100에 있어서 신체 능력, 컨택트력, 전략, 두뇌, 테크닉, 기술, 정신력, 인내력, 협조성 등 모두 합한 종합력으로서의 최강 스포츠 능력이 필요하다. 호주 박스 강탈은 이 경기의 취지를 위반합니다. 그것이 용서된다면 서로 훔칠 것입니다. 규칙의 결함입니다. 한국팀은 모두 우승자가 아니겠지만 피지컬 100에 비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제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한계에 부딪혔어요. 일본은 정말 똑똑하고 전략적이며 전투를 미리 계산해냅니다. 중국과 인도가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호주와 터키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건 한국쇼이기 때문에 끝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호주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다른 대륙이에요. 일본은 첫 번째 재대결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지쳐버렸죠. 결승에도 졌죠. 지금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볼 때마다 동기부여가 돼요. 안 보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호주가 일본 상자 2개를 훔쳤네요. 그들의 피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금까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팀은 마지막 재경기에 장실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을까요? 난파선 챌린지를 보면 한국팀을 응원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오만함은 정말 너무 심해요. 정말 짜증나요. 와, 제임스의 응원가 다음에 꼭 나와야지. 태국이 일찍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몇 편이 너무 강렬해서 진짜 돈 내고 실제 경기장에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에 대해 댓글을 달고 있어요. 저는 특히 노노노 오자키에게 푹 빠져서 반했어요. 젠장 오카미랑 동요는 아직도 UFC에 있는 것처럼 싸우고 있네. 쇼는 정말 완벽해요. 난 한국을 응원해요. 새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피지컬 100 시즌1에 나온 문신 있는 남자는 진짜 짐승남이에요. 한국팀은 총 13개의 박스만 운반했는데 왜 결과가 16개로 발표됐을까요? 한국쇼는 믿을 수 없어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운송도 제대로 안 됐어요. 2100kg을 운반했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호주가 일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해야 했던 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도둑놈들이 사는 나라니까. 벌써 이번 시즌이 너무 좋아요. 지난 시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잔혹해요. 다음 에피소드가 빨리 공개되기를 기대해요. 이토이 요시와 아모티가 맞붙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피지컬 100 한국대회 우승자와 파이널 드래프트 일본 우승자 2명이죠. 태국이 너무 일찍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임스라는 사람 진짜 웃기네.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이전 시즌에서 유명했으니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어야죠. 저는 일본, 몽골, 필리핀을 응원합니다. 호주는 싫어요. 난파선에서 부정회를 했잖아요. 일본을 응원합니다. 한국 대 일본이라면 두 팀의 역사를 생각하면 명승부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두 팀 중 한 팀이 다른 팀과 맞붙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상대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규칙을 바꾸지 않았으면 모두 지칠 때까지 무승부였을 겁니다. 일본이 이 도전에 프로 스모 선수를 포함시켰다고 상상해 보세요. 역사를 안다면 중국과 한국이 일본과 영원한 냉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두 팀의 경기는 목숨을 건 싸움과 같습니다. 훌륭한 경기입니다. 매우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매우 유사하면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유사점은 친숙함을, 미세한 차이는 새로움을 선사하여 상호 존중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 대 일본 피지컬백이 있어야 해요. 엄청난 라이벌 관계네요. 주최 측이 한국과 터키에 부당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일본과 호주가 옮긴 상자와 한국과 터키가 옮긴 상자를 비교해 보세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띌 것입니다. 터키 팀은 왜 일본과 호주는 싸우게 하면서 강팀인 몽골은 한국에 보내지 않은 걸까요? 그들이 동맹국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플레이 방식과 터키의 생각 방식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들은 악당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이 난파선 퀘스트에서 탈락한 것이 꽤 충격이 있는 듯 여러가지 변명을 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물론 피지컬백 시즌 1, 2의 참가로 한국팀이 경험면에서 유리하지만 그들 또한 피지컬백을 시청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투더리 스모프처럼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본은 패자 부활전에서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탈락의 변명을 미리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